안녕하세요. 마이스광장 장선영입니다. 얼마 전 전 세계 VIP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경제, 또 미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이 열렸죠. 오늘 마이스광장에서는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경닷컴 유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짚어봐야 할 행사 중에 역시 다보스 포럼을 얘기 안 할 수 없겠는데요. 네. 저희 세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제43회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 지난 27일에 폐막했습니다. 유정우 기자,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네,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탄력적 역동성이었는데요. 네. 비록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지만 대담한 비전과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포럼에 모인 전 세계 지도자들은 사실 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또 포럼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한일 전쟁과 그로 인한 세계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선영 씨, 다보스 포럼이 왜 다보스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 세계의 정치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현안을 다루는 민간 국제회의인데요. 네. 사실 WEF 세계 경제 포럼의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습니다. 근데 이 포럼이 주로 스위스의 상권 휴양지죠.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1971년 하버드대의 클라우드 슈밥 교수가 포럼 사무국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고요. 1973년부터 전 세계로 확산돼서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게 됐고요. 1981년부터 지금의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화려합니다. 전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총수, 또 중앙은행 총재까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다보스 포럼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급 사교 모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폐쇄적인 사교 모임이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사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민간 행사죠. 네. 그런데 단 1%를 대변하면서 세계화를 밀어붙였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럼에 참가를 하려면 최소 7만 1,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7,8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돈을 내야지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폐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001년 41회 포럼에서는 전 세계 저명 인사 약 2,500명이 참여를 해서 이 지구촌 경제 중심이 신흥국으로 옮겨지는 것과 그리고 유로존 위기, 붕괴 위기에 관련된 부분을 주제 삼아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는 굵직한 현안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동안 예의 전례로 봤을 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비유를 했어요.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답답한 클럽이다. 네. 이런 지적이 있을 만큼 좀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도 있는데요. 여전히 그 비용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열려있는 마음으로 딱딱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현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로운 얘기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실리를 찾는 방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나 기업 CEO들이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자리가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는 가치를 환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보스 포럼은 개최 첫 해 현재 하나 가치로 보면 3천만 원 정도, 약 2만 5천 프랑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참석자들은 아깝지 않다라는 반응이었고 내년에도 꼭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의 주선이 사실 지금의 다보스 포럼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래의 세계 지도자 100인,
또 세계 경쟁력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계 경쟁력 보고서 1979년부터 매년 130여 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조사해서 발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 주제가 탄력적 역동성이었잖아요. 네.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이 모여서 최근 미국, 중국, 유럽 3대 경제권이 극심한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다라는 데 의견은 같이 모으면서도 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포럼이 포럼 초반에는 지난 2007년 이후로 5년 만에 그 회의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낙관론도 오가고 뭐 했다고 하는데 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경고성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수단이 고갈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의 재정 절벽, 독일과 일본 등의 정치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난해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는데요. 안심하지 말아라 였죠. 강력한 메시지였는데요. 네. 네, 국제통화기금의 첫 여성 총재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한 말입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26일에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몇 달간 중요한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경고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실 불과 며칠 전 23일에는 유럽 경기가 유럽 국가들의 개혁 속도가 늦추지만 않는다면 유럽 경제의 앞날은 낙관적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상당히 대조적인 발언을 통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도 네. 한몫 거들었는데요. 위기 극복의 1단계는 잘 해결했지만 성장을 위한 2단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가다가 쓰다가를 이제 반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예 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탄력적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정치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독일 총선 이벤트도 있었고요. 또 시작은 괜찮았지만 그리스 유로존 퇴출 위기 등 정치 리스크가 시장 분위기를 발목 잡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리다우크의 청와대 교수는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를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손꼽았는데요.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율 조작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다보스 포럼이 남긴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해외 유수 언론사들 반응을 좀 살펴보면 네. 타임지는 올해 다보스 포럼이 남긴 교훈을 4가지로 꼽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환율 전쟁의 가능성,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금융위기, 해결되지 않는 그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포럼에 참석한 엘리트들과 일반 대중들과의 인식 차이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양극화, 또 남녀 평등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양극화 관련해서 일부 정상들이 미국 최상위 1% 부자들이 전체 부의 25%를 차지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가르드 IMF 총재는 남녀 평등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여성들은 승진을 해도 힘없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 지위 향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VVIP들이 참여하는 다보스 포럼,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네. 이 의원은 차기 정부의 경제 운영 방안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또 국내 대기업 중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SK식 전략과 비전을 소개해서 국제사회에 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임팩트 투자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이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보장권이라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스위스 다보스 포럼, 또 미국의 테드 컨퍼런스 등을 사례로 들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토종 마이스 브랜드가 생겨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 다보스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포럼 하나 때문인데요. 네. 사실 잘 키운 토종 브랜드 하나가 신성장 산업이나 아니면 그 국가 기관 산업보다도 훨씬 더 큰 지적재산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다보스 포럼도 결국 전문 미팅 플래너들이 만들어낸 마이스 명품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런 토종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구 10,000명의 도시 스위스 다보스가 세계적인 포럼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됐죠. 대한민국에서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같은 국제회의를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3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